2007년 5월 3일 포르투갈 남부에 위치한 휴양도시 라고스. Kate, we're going to be late. I'm coming. 영국인 맥켄 부부는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숙소에 아이들을 재우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I'm quite sure we closed it. Madeline?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딸 메들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후였다. 이후 메들린의 실종 사건은 유럽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다. 2007년 5월 3일 포르투갈의 한 휴양지 호텔방에서 사라진 4살 영국 소녀 메들린 맥켄. 메들린은 자신의 부모인 제럴드 맥켄과 케이트 맥켄, 2살 배기 쌍둥이 동생과 함께 행복한 휴가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메들린이 잠을 자던 숙소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Madeline? 사건 발생 직후 맥켄 부부의 신고로 출동한 포르투갈 경찰은 즉각 수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It turned out that an intruder is responsible for the disappearance of the 4-year-old girl called Madeleine Ken, which happened on May 3rd. 포르투갈 경찰은 메들린이 외부 침입자에 의해 납치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첫 번째로 숙소의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맥켄 부부는 외출 전 거실 창문을 확실히 닫고 외출했다고 증언을 했다. I'm quite sure we closed 하지만 그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거실 창문은 활짝 열린 상태였다. 두 번째로 목격자의 증언을 들었다. 맥켄 부부의 지인 중 한 명인 제인 테너가 아이를 안고 가는 사람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당시 목격된 사람은 30대 후반의 백인 남자로 어두운 색의 재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그 남자는 여자아이를 안고 맥켄 부부가 묵었던 숙소 쪽에서 다급히 걸어 나왔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세 번째로 숙소 주변에서 목격된 남자를 들었다. 경찰 조사 결과 메들린이 실종되기 5일 전부터 의문의 남자가 맥켄 가족의 숙소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서 맥켄 가족을 지켜보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메들린이 납치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용의자를 한 명 지목했는데 And Robert Murat is our suspect. 그는 맥켄 가족이 묵은 숙소 근처에 살고 있던 영국 남성 로버트 무라트였다.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로버트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들었다. 경찰이 공개한 사진에는 사건을 조사할 당시 현장 곳곳에서 찍힌 로버트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심지어 맥켄 부부와 아이들이 휴양지에서 찍은 사진에서도 로버트의 모습이 발견됐던 것이다. 두 번째, 로버트의 이상한 행동을 들었다. Found anything, officer? You shouldn't be here. It's a crime scene. You can't be here. Get out. It's a crime scene. You can't be here. All right? 로버트는 경찰의 사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You know what? All evidence is showing you are the kidnapper.
So we'd better start talking now. But I didn't kidnap Madeline. I just got back from the UK 2 days before the day she disappeared. How could I possibly plot the crime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하지만 로버트는 무죄를 주장했다. 맥켄 가족 주변을 맴돌던 남자는 4월 29일부터 목격됐는데 로버트는 메들린이 납치되기 이틀 전인 5월 1일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즉, 맥켄 부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로버트는 메들린이 납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인 9시 10분부터 10시 사이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로버트가 범인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자 수사는 점점 난항을 겪게 된다. 그러던 중 실종 사건의 새로운 용의자가 지목됐는데 놀랍게도 그 용의자는 메들린의 부모 맥켄 부부였다. You mean Mr. and Mrs. McCann killed their own child? Yes, that's right. They tried to control Madeline, who had ADHD, and Mrs. McCann accidentally killed her. And then they tried to hide their crime by fixing as if it was done by the intruder. 경찰은 맥켄 부부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 번째,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을 들었다. 경찰은 맥켄 부부가 휴양지에서 사용한 차량에서 혈흔을 발견했는데 그 혈흔의 DNA를 분석해본 결과 메들린의 DNA와 일치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메들린의 엄마 케이트의 행동을 들었다. Madeline! Will you please stop crying? I don't understand what is going on with you! You really need to give me a break! 케이트의 절친했던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케이트는 평소 아이들에게 공격적이었고 때로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들었다. 사건 발생 당시 맥켄 부부와 같은 숙소에 머무르고 있던 스미스 부부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분홍색 상의와 흰색 잠옷바지를 입은 아이를 안고 가는 남자를 목격했다고 한다. 스미스 부부가 묘사한 그 남자의 모습이 메들린의 아빠 제럴드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You've been accused of killing your own child. How do you feel about that? But we're innocent! How could parents do such an awful thing? 이에 맥켄 부부는 포르투갈 경찰 발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자신들의 누명을 벗기 위해 나섰다. 그리고 얼마 뒤 The Portuguese police have not done their job properly. 사건을 조사하던 맥켄 부부의 변호인 클라렌스 미첼은 포르투갈 경찰의 발표와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놓는데 차량의 내부에서 발견된 혈흔이 메들린의 것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 주장에 따르면 혈흔을 다시 분석해본 결과 혈흔의 DNA와 메들린의 DNA가 80% 정도밖에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에서 발견된 혈흔이 메들린의 것이 아니라 두 동생의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맥켄 부부의 변호사 측은 이러한 근거를 들어 맥켄 부부가 무죄임을 주장했다. 그러던 중 놀랄만한 일이 발생한다. Do you want this one? Oh. Hello, I've just seen Madeleine McCain.
2007년 5월 중순경 네덜란드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쓰는 백인 남녀가 하얀 얼굴에 금발을 한 어린 소녀를 데리고 암스테르담 인근 상점에서 물품을 사는 모습이 상점 CCTV에 포착됐는데, 점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어린 소녀가 자신과 함께 온 백인 남녀가 자신의 부모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네덜란드와 모로코 등 유럽 곳곳에서 메들린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계속됐다. 죽은 줄 알았던 메들린이 목격됐다는 제보는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메들린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국 국민들은 포르투갈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와 캠페인을 벌이는 등 메들린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경찰은 맥켄 부부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답변 없이 2008년 메들린 실종 사건의 수사를 종결했다. 결국 진범을 잡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메들린 실종 사건. 이후 영국에서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져 메들린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포르투갈의 아름다운 휴양지 라고스에서 사라진 4살 소녀 메들린. 과연 메들린을 납치한 범인은 누구인 것일까?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을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태평양 상공위를 비행기 한 대가 날고 있었다. Mayday! I need an emergency landing. I have a problem here. Mayday, I'm running out of food. 연료 공급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연료가 있는 섬으로 비행기의 기술을 돌린다. 연료가 떨어졌어요. 그 시간 바다 위에서는 도움을 주기 위한 군함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함과 주고받던 비행기의 교신이 끊어지고 불길한 예감에 상공을 찾아보지만 끝내 비행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종사와 비행기는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만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영웅 이어하트의 실종 사건이었다. 1898년 캔사스주의 에치슨에서 태어난 아멜리아 이어하트. 가난하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이어하트는 하늘 높이 나는 비행기의 날개에 그녀의 꿈을 싣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몇 년 후, 이어하트는 그녀의 꿈대로 조종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여성 최초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하는 등 각종 비행 기록을 세우며 미국 최고의 영웅으로 떠오른다. 미국인의 우상이 된 이어하트. 하지만 그녀에게 그런 인기와 성공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또 다른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바로 세계 일주 비행이었다. 당시 세계 일주 비행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도전이었고, 이어하트는 그 도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1937년 6월 1일 세계 일주를 떠나는 이어하트의 비행기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마이애미를 출발한 이어하트는 아프리카 캘커타를 지나 남태평양 서남부의 뉴기니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녀의 비행은 순탄했다. 7월 2일 오전 10시, 태평양 상공을 날던 이어하트와 비행기는 연료가 떨어지며 위험에 처한다. Roger. I'll get help from Ithaca. 이어하트가 연료가 있는 호랜드 섬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섬으로 유도해줄 군함이 필요했는데 아이타카 서가 이 임무를 맡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I think I'm above the ship, but I can't see you. I'm running out of gas. Gerhard, can you hear me? Answer me. Gerhard. There is a plane. 비행기와의 교신이 끊기고 그녀와 비행기를 찾아보지만 끝내 비행기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어하트는 연료가 부족하다는 무전을 끝으로 실종됐다. 이어하트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미 당국은 마지막 무전을 토대로 그녀가 호랜드 해상에서 무전 통신과 비행 경험 부족으로 실종됐다고 발표하는데 하지만 호랜드 해상에서는 이어하트의 유해는 물론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I think I'm above you, ship, but I can't see you. 그때 무전 내용대로 그녀의 위치가 호랜드 섬 위였다면 그녀를 기다리던 구람 아이타카소는 왜 비행기를 보지 못했던 것일까? 혹시 그녀가 호랜드 섬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 국제단체는 이어하트가 호랜드 섬이 아닌 니쿠마로로 섬에 불시착했다고 주장했는데 니쿠마로로 섬은 마지막 무전 때 그녀가 얘기한 위치와 동일한 선상에 있고 그녀의 무선이 도착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게 온 것으로 봐 그동안 연료 부족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섬을 가봤나? 8차례에 걸쳐 니쿠마로로 섬을 탐사한 결과 여자 신발과 비행기 부품으로 추정되는 알루미늄 판을 찾아낸다. 그리고 1998년 이 섬에서 발견된 유골의 일부를 조사한 결과 이어하트와 비슷한 연령 및 신장을 가진 북부 유럽계 여성의 것이라고 70년의 판명된다. 침묵이구나. 하지만 불시착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주장이 부각되는데 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베트 대통령이 이어하트를 스파이로 파견 일본군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녀를 발견한 일본군에 의해 격추되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정부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있었는데 아이타카소의 선언에 따르면 이어하트에게 호랜드 섬을 찾기 위한 무선 신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945년 8월 28일 이어하트의 남편 조지 부트남은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 일본 포로 수용소의 한 죄수가 보낸 것이었는데 혹시 포로로 잡혀간 이어하트가 보낸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전보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어하트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역사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어하트,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문의 것일까? 실종이네요. (2008년) 이탈리아. Hello, this is Rai TV. How can I help you? 방송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What? I think I saw him. No, it was definitely him. I'm positive. 전화기 속 남자는 누군가를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뜻밖에도 이 한 통의 전화에 이탈리아가 발칵 뒤집힌다. 그 이유는 Oh my God! I can't believe he was not dead. Me neither. What on earth happened to him? 그가 본 사람이 70년 전 어느 날 신기루처럼 사라져 모습을 감춘 천재 물리학자였기 때문이었다. 사라진 남자는 에톨의 마요라나로 그의 이름을 따 명명된 마요라나 페르미온 입자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다. 마요라나 페르미온 입자이론이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를 뜻하는 입자와 그 반대인 반입자의 성질을 모두 갖춘 새로운 입자를 예측한 이론으로 1938년 에톨의 마요라나가 발표한 것인데 70여 년 후 2012년
Wow, his theories prove it right. Yeah, he was a brilliant physicist. Yeah. 그동안 마요라나의 이론은 증명되지 못하다가 네덜란드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마요라나 페르미온 입자의 흔적이 포착되면서 2012년 유명 과학저널 사이언스지가 발표한 올해 10대 성과 중 하나로 선정된다. 에토레 마요라나는 세계 물리학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아이작 뉴턴,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같은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게 된다. 하지만 이는 마요라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발견이 되었는데 생전에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담뱃갑이나 메모지에 낙서같이 적은 뒤 찢어버리는 괴짜 물리학자로 현재까지 남겨진 논문이 거의 없는 데다 무엇보다도 그가 1938년 32살의 젊은 나이에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1938년 3월. Professor? He's not here. Where on earth has he gone? 나폴리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일하던 에토레 마요라나가 수업을 마친 후 갑자기 사라진다. 며칠 후 그가 모습을 드러낸 곳은 나폴리로부터 300km 이상 떨어진 시칠리아 섬의 팔레르모였는데 Oh, hey, Tore. What a pleasant surprise to see you here. Oh, hi. How have you been? Good. Are you on a trip? Sorry, I have something to do. See you. 팔레르모에서 나폴리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동료 교수에 의해 목격된 그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배에 타고 있었고 이상하게도 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후 어디에서도 그를 보았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물론 혹시나 싶어 경찰이 바다를 샅샅이 뒤지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음에도 마요라나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는다. 이렇듯 촉망받던 젊은 물리학자의 실종 소식은 이탈리아를 큰 충격에 빠뜨린다. 얼마 후 After a thorough investigation, we have concluded that Mr. Ettore Majorana committed suicide. 결국 경찰은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결론짓는다. 그 근거로는 첫째, Buongiorno. I would like to withdraw all the money in this bank account. 그가 배에 타기 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모두 인출했고 Grazie. So physics is on the wrong track. So I'm quitting. I'm quitting physics. 둘째, 평소 친구에게 물리학자로서의 괴로움을 털어놓으며 우울 증세를 보였으며 마지막 이유는 결정적으로 바로 한 통의 편지 때문이었다. 이 편지는 마요라나가 실종 직전 배 안에서 쓴 것으로 나폴리 물리학 연구소의 소장인 안토니오 카렐리에게 보낸 것이었는데 I made a decision that has become unavoidable. I beg for your forgiveness, but especially for betraying your trust. 그는 이 편지에서 자신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으며 주변에 실망을 안겨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오늘 밤까지만 모든 추억을 기억하겠다고 쓰여 있어 마치 자살을 암시하는 듯 했던 것이다. Too bad that he killed himself. Yeah, I think he might have a really great future.
And we did lose a really great physicist. 천재 물리학자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했고 결국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흐른다. 그러던 2008년 Hello, this is Right TV. How can I help you? 이탈리아에서 방영되던 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누가 그를 보았나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실종 사건을 소개하고 사라진 사람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Wait, are you sure that you saw him? Yes, I'm sure I saw Ettore Majorano. 놀랍게도 실종된 마요라나를 직접 봤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베네수엘라에 사는 평범한 70대 노인 프란체스코 파사니였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Hello. It's good to see you again, Mr. Beanie. It's good to see you again too. 파사니가 베네수엘라 발렌시아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던 1955년 그를 자주 찾던 빈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에토레 마요라나 같다는 것이었다. 1955년은 마요라나가 실종된 지 17년 후로 만일 그가 살아있었다면 49살의 나이였는데 빈이라는 남자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피부가 고와 대략 그 나이로 보였고 I'll fix it in no time. By the way, are you from Rome? I can tell by your accent. Oh, really? Yes. I lived there once, briefly. 로마식 억양의 이탈리아어를 구사하는 데다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털어놓지 않으며 경계하는 모습이 수상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I'm sorry, sir. That's not enough information for us to confirm or identify him. Do you have anything else for me, sir? Yes, I have a picture of him right here. What do you mean you have no money? I'm sorry. I have no money now, but if you give me some time, I'll pay you. I promise I'll pay you. Okay, I guess I could do that. But I need to take your picture just in case. A picture? But I'm not comfortable with that. Then you'll have to pay me right now. Okay. Go ahead, take the picture then. 수리비를 빌려줬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자는 파사니의 요구에 한사코 거부하던 그가 어쩔 수 없이 한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Hey, Francesco, who is this man in the picture? One of my customers at the garage. Why do you ask? Because he looks like a Majorana. Who is Majorana? 우연히 사진을 보게 된 이탈리아 출신의 친구 카를로가 사진 속 남자가 마요라나 같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Quirino Majorano? 파사니가 그의 차를 수리할 때 차 안에서 엽서 한 장을 봤는데 그 엽서는 1920년에 퀴리노 마요라나라는 사람이 WG 컨클린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으로 중력의 성질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겠다는 물리학에 관한 내용이 쓰여 있었다는 것이다. Do you really think he saw Majorana? I doubt it.
I guess he lied about it or mistook some other man for Mayonara. 그러자 파사니의 증언을 둘러싼 진위 논란이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 이탈리아 경찰은 특별팀을 조직해 수사에 돌입한다. 그리고 얼마 후 We are very confident to conclude that the man in the picture, Mr. Francesco Fasani, provided is Ettore Marijuana. 놀랍게도 사진 속 남자는 사라진 에토레 마요라나가 맞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은 파사니로부터 문제의 사진을 입수해 전문가에게 정밀 분석을 의뢰했는데 사진 속 비니의 얼굴과 실종 이전 30대였던 마요라나의 얼굴 그리고 비니와 비슷한 연령대인 50대의 마요라나 아버지의 얼굴과 각각 비교한 결과 눈, 코, 입 등 얼굴 각 부위의 모습이 비슷한 것은 물론 이마, 눈과 코 사이, 입 아래 부분 등 비율까지 정확히 일치해 동일인임이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팔사니가 보았다는 엽서의 발송인인 퀴리노 마요라나는 에토레 마요라나의 삼촌으로 같은 물리학자였으며 평소 두 사람이 자주 서신을 교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는 것이다. So, Majorana was still alive at that time? Huh. But why did he have to hide like that? I'm curious about that too. Why would a big-shot physicist make such a choice? 비니가 에토레 마요라나가 맞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자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그가 왜 신분을 감추며 숨어 산 것인지 궁금해했는데. Then where is Mr. Majorana right now? We don't know that, unfortunately. Mr. Fasani said the man who called himself Mr. Bini had disappeared a long, long time ago. 하지만 빈이라는 남자는 이미 사라진 후로 이탈리아 경찰 역시 더 이상 그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그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 도대체 그는 왜 그렇게 사라진 것일까? 어느 날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가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천재 물리학자 에토레 마요라나. 그의 인생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학계에서는 2012년 이후 그의 연구에 대한 공을 인정해 마요라나 충성미자, 마요라나 입자 등 물리학 용어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